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로 완전한 작전 운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한 축인 한중 관계는 당분간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으로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유엔 제재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어제 저희가 사드 배치를 하고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생중계는 물론이고 오늘 환구시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김치만 먹어서 혼미해진 것 아니냐, 좀 상식적으로 도를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과 그 한미 양국의 그 연합 방위 태세에 의한 사드 배치는 이 미중 간의 대한민국 양제 택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방어 무기 체계로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라는 체면,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요소는 이해 안 하는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또 설득도 하고 그 순수한 방어 무기 체계라는 걸 누차 강조해 왔는데, 지금 이 사드의 그 원점은 그 평양입니다. 북한에서 이 도발을 계속해 왔고 또 이 ICBM, IRBM뿐만 아니고 지금 6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하지도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데, 이것을 미중 간의 그 전략적 관계에 따라서 이런 막말 공세까지 퍼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평화, 나아가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의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중국을 G2 국가로서의 그 여러 가지 국제적 영향력을 존중하고 국제사회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위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그 어떤 감정적인 대응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드 배치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왔던 포대를 추가 임시 배치한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감정적 반발 내지는 보복을 시사하는 행동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한미가 합의하에 이뤄진 건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이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에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비난을 하려면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난도 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하게, 그것도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세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해가는 강대국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무례한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는 건 북한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에 이제 사드를 들여오는 건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반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중국이 비난을 하려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사드 도입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님께 제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핵실험을 했을 때는 침묵했습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제 생중계로 중국 기자가 현지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할 정도까지 강하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의 이 표현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김치라는 걸 얘기한 것 자체도 사실 기분이 나쁘고, 저도 앵커지만 기분이 나쁘고 아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지 않나, 이런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중국의 발언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과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말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에게 얘기하고 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좀 강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예. 이 착실하게 이 설득하는 이런 노력도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현재 행태를 볼 때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가 제재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드로 한중 갈등이 심화하면은 지금 가장 속이 타는 게 아마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도 어려운데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그 한중 간의 관계는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이 상호 의존성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이나 대한민국 어느 한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경제인들이 그 체감하는 그 어떤 후폭풍 여파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비슷한 사례로 그 지금 서울안보대와 와 있는 그 싱가포르 출신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싱가포르도 경제 의존성은 중국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인들이 경제의 기본은 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확고한 그 오히려 그 안보의 중요성을 경제인들이 강조하는. 예. 그러니까 안보가 잘못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피해본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 한강의 기적으로 비루는 이러한 그 경제적 부를 이루고 중국도 이 압박을 가할 정도로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 안보가 튼튼했을 때 경제도 발전이 된다. 그런 충고를 지금 이 시간에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어떤 형태의 경제적 보복이나 보복성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도 전략적 소통이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화된다든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제2, 제3의 어떤 추가 조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감 예. 그런 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의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제 기반은 반드시 안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호 격려하고 보완해 나가는 예.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초안이 나올 텐데 11일이라고 미국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번 그 미국에서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보면 예. 일단 김정은의 해외 자선 동결 그리고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범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수출 같은 경우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은 1년에 한 50에서 60만 톤, 러시아는 한 4천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결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섬유류인데 이게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게 한 7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조치는 북한의 외화 수입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줄이고 동시에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완전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참하겠느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중국은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제재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원유를 완전하게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수출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중재안을 낼 가능성도 있고 그게 상당히 미국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 중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이 제재 결의안이 미국이 제출한 대로 강력한 제재 수위로 유지될 것인지 또는 거기서 약간 후퇴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역시 초안대로 좀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위, 특히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조롱하는 듯한 북한의 도발 행태, 이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그 8차례 북한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취해왔는데 예. 아무리 북한이 제재를 피해가고 그 허점을 뚫고 나가는 어떤 책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물망, 이번에 제재망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제재의 효과가 지난 237하나 그 호의 경우에도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만은 계속 압박해 가면서 특히 김정은의 그 자금줄, 저는 그렇게 봤는데 핵은 돈으로 막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핵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여러 가지 도발 행태, 뭐 내부 경축 행사 이런 것들이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자금줄이 옥죄해 오는 것을 가장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그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북미 간의 관계도 아니고 동북아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사회 권위,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절대 예의가 있을 수 없다. 예. 물론 최종적인 원유 완전 차단이나 이런 거는 뭐 논의의 수준이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제재를 조롱하는 도발 행태, 그리고 이렇게 더 도발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예. 도발을 결국 그 보상으로 귀착되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이번에 보여주고 이러한 그 학습 효과를 예. 그동안은 제재를 했지만은 반드시 뚫고 나가는 구멍이 있었다는데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 김정은까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유엔 안보리, 유엔 헌장의 정신에 입각해서도 이번에는 완전한 한마디로 버릇을 고쳐놓는 예. 그런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사님 아까 내부 경축 행사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북한의 도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행사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 우리 인민들에게 나중에 알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도발하고 행사하고 이런 게 결국 김정은의 우상화와 그렇죠. 김정은의 우상화인데 김정은의 성격과 행태, 의사결정 패턴에도 상당히 아주 자기 노출증 환자처럼 과도하게 자기 과시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 전에 예고를 하고 뭐 사진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발이 성공했을 경우에 핵실험이나 이런 ICBM 이런 거 성공했을 때 반드시 미국을 겨냥해서 이 김정은 위상을 자체 우상화는 어느 정도 된 거고 예. 나는 트럼프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야. 트럼프하고 맞대응 이미지를 구축하는 차원의 우상화. 그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 핵 보유국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부에 뭐 평양의 그 어떤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국제사회가 온전치 못한다는 국제사회의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맞대응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 책략이라는 선전선동 수법 이걸 과소평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해도 영상 뭐 여러 가지 CNN이라든가 이 방송을 표현해서 영상 매체에 보도하기 적정한 수준의 또 그런 편집까지 해서 제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펼칠 저는 WMD를 Weapons of Mass Propaganda라고 하는데 선전선동,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을 이용한 선전선동 책략에도 우리가 그 저희를 꿰뚫러 보는 그 대응 전략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교묘히 정말 치밀하게 된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오락가락한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생각에 오락가락한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이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예. 군사적 옵션 그리고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예. 뭐 이런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대화에 나오면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이런 수순이 남아 있는데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과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어떤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상당히 그 파멸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 한국까지 전쟁이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거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을 직접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미국은 주저없이 군사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예.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군사 옵션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수준인 것 같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핵을 폐기하는 그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한 그런 성격이 현재는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이제 9월 9일입니다. 북한의 그 창립 기념일. 많은 전문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 국방부 다 어느 정도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추가 도발의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그 판단.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오판을 억제하는 효과가 군사 옵션이라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이용해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핵 전략 중에서 뭐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도 있지만 다종화라는 게 있어요. 예. 다종화라는 건 뭐냐면 그 SLBM이라든가 뭐 ICBM, RBM 여러 가지 수단을 막론하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걸 또 탁 터뜨리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일정적에 늘 해왔던 패턴이 아니고 의외성을 가미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한미연합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만반의 대비 태세가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뒷받침하는 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주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이제 안보의식을 같이 해줘야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 조치가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월 며칠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방송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겠지만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 도발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의사결정의 오판을 억제하는 효과 측면에서도 군사 옵션이 거론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경제나 외교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군사 옵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압박, 영향력을 제고해서 그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